네, 원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요한 만남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양경숙 원장님 손바닥 안 아프세요? 10분 동안 계속 박수 치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괜찮다고, 네, 안 아프시다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재작년에 즐기셨던 무대인데 이렇게 또 보니까 새롭네요. 저희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시작하도록 하고요. 필기도구 미리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저희 우한만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추석 특집 네 번째 우한만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할 틈 없더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우한만남 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있는 저는 동심영유아교육생활문화연구소 교육강사 이정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카메라 밖에는 조유은, 강재현, 최미정, 박성현, 황윤철 연구원까지 오늘 많은 원장님들께서 입장하실 예정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지났지만 추석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장님들께 이렇게 추석의 예를, 아무도 추석 때 이렇게 입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도 추석 때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원장님들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의상을 갖춰봤습니다. 열린 원장님이 반갑습니다 인사도 주셨고요. 한 주 지났지만 지난주 요맘때지만 원장님들께서 이제 둥근 달을 보고 추석 때 비셨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 2021년 3월, 4월, 5월 1분기가 종료되고요. 원장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제휴하신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원장님들과 총 5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분투 6월 초에 첫 주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아한 만남 6월, 7월, 8월 진행이 됐고 3주 전이었습니다. 원장님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교육 안 들으신 원장님들 안 계실 텐데 9월 첫째 주 임세라 연구원과 함께 해피북 교육 진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장님? 동그라미 기억난다? 네,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도 교육을 들었던 건 기억이 난다? 네, 맞을 게 그러실 거예요. 벌써 만남의 횟수로는 6번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할 틈 없더라. 이 타이틀의 의미를 조금 보자면 제가 이제 원에 있을 때 원 교사 생활을 떠올려 보자면요 원장님, 저희 원장님이나 저희 원의 원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맘때쯤 항상 하셨어요. 1학기는 2학기보다 참 짧다라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참여 수업이나 부모 교육이나 우리 원 모든 행사들이 이제 추석 이후로 대부분 잡혀 있거나 추석 언저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가을 없이 겨울이 와버리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걸 요맘때부터 느낀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바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런 게요 원장님, 다음 달 달력 한번 보실까요? 다음 달 달력 이번 달 다 지나갔잖아요. 9월은 끝나갔고 9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달력 보시면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는 날은 19일 19밖에 없습니다. 대체휴일 이틀이나 있고요. 내년도를 준비하셔야 할 원장님들의 시기가 왔고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달력이 없으세요 원장님? 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네. 아무튼 마음껏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석 특집 네 번째 우아한 만남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추석 정보 한마당과 10월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0월 수업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의 많은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수업은 원장님들께서 아시는 만큼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우리원 수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처음 들으시는 원장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보고 10월 수업 흐름 알아보도록 하죠. 3월 그리고 4월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은 일단 적응과 관계에 대해서 목표를 삼았습니다. 원에 왔을 때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하는구나. 왜 지켜야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여러 가지 이해하면서 5월 이후부터는 연령별로 격차를 두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살 친구들은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나를 기준으로 알아봤고요.
6살 친구들은 인식과 표현을 나와 너, 우리로 나누어서 정서 문해력 1과 2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7살 친구들은 수준이 높기에 한꺼번에 정서 문해력 알아보고, 그리고 정서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노를 7살 친구들이 먼저 배우고요. 이제 7월이 되면 분노 조절, 회복 탄력성, 우리 못 배웠던 친구들이 만 3세, 4세 친구들이 7살 형님들이 배운 주제를 배우고, 8월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주제가 한번 나뉘었다라고 원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 태도를 상반기 목표로 친구들이 쭉 배워왔다면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연령별로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해하셨을 거고요. 규칙과 자기조절, 또래 압력, 의사소통 2 모두 우리 친구들이 3월에 배웠던 주제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울 10월 주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융통성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원장님들이 알아보셔야 할 주제겠죠. 자, 그럼 만 3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을 맞이하면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추석도 지났고 우리 원 선생님들과 한번 둘러 모여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실 텐데 꼭 전달해 주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꼭 전달해 주셔야 할 메시지가 뭘까? 요맘때면 3월 달에 우리 친구들 처음 왔을 때에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또는 울기만 했었던 그때의 모습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잘하는 모습이 점점 많이 보이거든요. 슬슬 우리 반 친구들의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시기입니다. 요맘때면. 그래서 막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원장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앉혀놓으시고 아이들을 아이들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요맘때쯤 한번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요.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때 아이들이 꼭 요맘때쯤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아이들로 바라봐라. 아이들 입장에서도 많이 컸네, 다 컸네, 우리 누구가 내년에 벌써 몇 살이네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가족들을 많이 만나면서부터 많이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특히 의사소통, 제가 부채를 들었더니 이런 표현을 자꾸 하게 되네요. 자, 특히 의사소통 배우는 만 3세. 누구야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 안 들려, 말로 해줘야지, 말로 해야지. 방법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말로만 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아직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 숫자는 5살이지만 숫자로 말하면 5살이지만 만 3세거든요. 원장님 만 3세 뜻은 원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3년 4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 아직 우리 아이들 다 크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것, 우리 선생님들의 높아져 있는 시선을 낮춰줄 타이밍이 딱 요맘때다. 10월이다.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말로 해가 아니라 기술로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에서 만 3세 1주차 행동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만 3세에게는 어찌 보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말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원장님, 선생님, 엄마라는 단어 우리 아이가 얼마 전부터 또박또박 말했을까? 얼마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 표현인가를 기술로 배우게 되는데 이 수업 전체적으로는 선생님이 아시면 돼요. 제가 원장님들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이 수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원장님 포인트로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전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이해는 우리 선생님이 하시면 되기에. 자, 원장님들께서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이제 기술 놀이 부분에서 이런 수업이 진행됩니다. 엉덩이를 움직여서 이동하면서 빨리 앞으로 가게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행위의 목표가, 이 수업 전체적인 목표가 엉덩이로 빨리 이동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원장님들보다 항상 이 질문 선생님들께 해주셔야 돼요. 그 수업의 목표가 뭔지. 엉덩이로 빨리 가는 게 목표 전혀 아니다. 수업이 조금 우리 아이들 어렵게 생각된다면 간격을 좁히던 엉덩이로 빨리 가는 행위 자체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그 변경에 허용하는 점들을 원장님께서 그 단계를 직접 원장님이 허용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허용해 주시고 가정연계로 이제 차곡차곡 이야기 통장이 나가는데요. 가정에서 서로 읽은 그림책 제목을 적어오는 거예요. 적기도 하는 건데 쭉쭉쭉 칸을 채워가는 건데 1주 차에는 다 같이 우리 원에서 선생님이 읽어준 그림책의 제목을 적어서 나가보는 건 어떨까? 또는 그냥 가정연계로 보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격주로 원에서 한번 적어서 보내주고 또 원에서 집에서 엄마가 읽어준 그림책 제목을 받아보고 주고받는 형태로의 변형도 좋겠다라고 팁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주차에 그러면 말로 해야 하는 걸 1주차에 알았다면 말로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말인가? 언어 습득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언어 표현 모델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봐, 말로 해봐 아닌 먼저 보여주기, 교사의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점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 표현은 많이 들어야 많이 말할 수 있다는 점을 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친절 챔피언이 선발되는데 앞서 기술 도입과 인식에서 나왔던 부드럽게 부탁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장님.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줄을 막 안 서요. 그럼 줄을 잘 서라는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이 친절 챔피언 띠를 두른 친구들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세워두는 거죠. 미리 아이들이 화장실을 다 같이 가기 전에 띠를 두른 친구가 가기 전에 거기에 섰을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띠를 두른 친구들이 위치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또 어떤 일이 재밌을까요? 이 교육 듣고 계신 원장님들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요거 띠 두르고 여기 딱 그 위치에 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물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실 경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 팁을 나눠 주시고요. 만 3세 3주차 요청하기와 응답하기. 여기에서의 고급 기술은 원장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들었을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안 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다, 요청을. 응답하는 사람도 들어주는 경우, 싫은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럼 상대가 요청을 들어줬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기술 놀이에서는 요청을 하고 서로 요청을 들어주고 같이 스킨십을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요청을 들어줬을 때, 왜냐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스킨십 수업 자체가 이제 지역별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서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원들은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요 스킨십 동작들을 그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 그냥 수업 딱 끝나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교실 입구에 붙여 두셔서 아이들 등원 때 또는 하원 때 6가지 중에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하나를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들어오는 방법.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팁을 주실 때 선생님 요거 또한 원 입구에 수업 끝나고 그냥 우리 교실 입구에 붙여두시고 아이들 인사하는 형태로 일주일 동안 더 이어가도 괜찮겠어요? 라는 팁을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차 셀 마트에 초대합니다. 마트놀이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난 3주간 배운 언어 표현과 요청하기를 활용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미션이 있고요.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이 있고,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을 파는 마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마트에서 다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또 여기 마트 사장님과 이제 대화도 나눠야 되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수업 진행하실 때 아이들 마트 사장님과 역할 다 나누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마트 사장님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놀이하는 거구나 안 다음에 친구들끼리 서로 역할을 나누어주고,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거 재밌다, 이해했다 그러면 원에 있는 바둑알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가해 주셔서, 왜냐하면 금전으로 하기에는 이해 자료가 이해하실 수가 어렵기 때문에 놀이로 배운 뒤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목표점은 마트놀이 하는 게 목표점이 아니라 그동안 3주간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으로 놀이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원장님들이 그 목표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나눠주시고요. 만 3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 그래,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여서 당연했는데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이후에 말로 필요한 것을 표현할 때에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하고, 또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떻게 요청하고, 상대방이 그 요청을 들어줄 때야 거절할 때가 있는데, 들어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거절할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3주간의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마트에서 줄도 서보고 필요한 것도 구입해 보는 세일 클럽 데이 셀마트에 초대합니다.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6살 친구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가 때문에 주제가 잘 안 보이네요. 문제 해결. 내 생각 분명하게 전달하기. 원 현장에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해결책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역할놀이를 해요. 겨울왕국 놀이를 한다. 나도 엘사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엘사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다 엘사고, 그래서 레리꼬 부르면 다 합창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못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우리 반에서 동국을 하는데 토끼 역할이 있고 거북이 역할이 있는데 나는 토끼 역할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먼저 자기가 토끼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런 말을 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방법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말에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역할을 정해야 할 때 꼭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눈을 보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단계가 이어지는데, 그럼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6살 반 친구들 교실에 이 주차만이라도 거울이 꼭 비치되어 있을 수 있도록 환경 구성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를 눈을 보고 바라보는 이야기, 이 주차만큼은 조금 더 원장님들께서도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눈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훈련 함께 해주시고요. 자, 2주차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배웁니다. 아이가 집에 왔어요. 원이 아니라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아빠, 나 누가 오늘 나 가지고 노는 거 다 망가뜨렸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님들이 한마디 멋지게 해주시죠. 걔 누군데? 아빠가 가서 패줘? 걔 어디 살아? 자, 이러면 이제 아버님들이 원장님 찾아와서 화가 나시고 뭔가 또 하소연하시고 아이들 싸움이 결국엔 어른들의 큰 싸움이 되고 원장님들의 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그런 민원 해결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너의 물건을 다 뺏겼다고? 누가 너의 걸 다 망가뜨렸다고? 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는 그 해결 방안을 우리 어른들의 기준으로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동의한다면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꼭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요. 3주차, 우리 6살 친구들이 앞으로 80년, 90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다투고 싸울까요? 엄청나게 싸울 텐데, 원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가 함께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아빠가 먼저 예지야, 엄마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봐라. 언제 마치노? 물어봐요, 딸이 상관 쓰지 말라 해라. 신경 쓰지 말라다. 딸이 중간중간에 토스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 화해해야 되는데 싸울 줄은 아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못 배우는 경우가 꽤 많고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6살 친구들 10월이면 이론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싸우면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5살 때부터 배운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미안해, 괜찮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된다. 마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 마음이 전해지게 요청해야 한다는 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본론, 진심, 너와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억지로 화해시키는 거, 이제 미안해, 괜찮아, 이거 하지 말고 결론부터, 이 만 4세의 3주차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잘 가르쳐 주자라는 것 선생님들에게 강조해 주시고요. 진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 자, 4주차 문제 해결 수사대에서는 2가지 문제가 지어지는데, 첫 번째는 의견을 서로 제안해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해결의 답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최대한 수용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은 꿀단지를 이제 한 3명, 4명 친구들이 마주보고 뒤로 돌아서 이쪽 친구들이 어느 친구가 꿀단지를 가지고 있나 힌트를 가지고 찾아보고 하는 놀이인데, 요게 이제 친구들이 한 번씩 다 해봤다면 하루 정도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친구들 재밌어 하거든요. 하루 정도는 귀가하기 전에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일은 너희들이 오면 우리 교실 안에 있는 꿀단지를 찾아야 돼. 또는 이 범위를 원 전체로 넓힐 수도 있겠죠. 원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어디까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교실 곳곳에 단서가 남아있거나, 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5분 뒤에 힌트 하나, 10분 뒤에 힌트 하나, 이렇게 원장님이 힌트를 주시거나 방송으로 힌트를 주시거나, 또는 우리 선생님이 힌트를 주시거나 하셔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꿀단지 찾기도, 조금은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수사대원증도 받게 됩니다. 수사대원증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씩 받게 되고요. 자, 10월 만 4세 정리해보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일단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갈등 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어른들의 시선에서도 수용되어야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고, 당연하게 선생님이 수용해 주셔야 실천이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눈을 많이 낮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툰 후에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건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주차의 기술로서 배워보고요. 4주차에는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문제 해결력을 길러본다. 만 4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7살 친구들로 넘어가 볼게요. 융통성. 6살 친구들의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맥락에 있는데, 이제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 누리과정의 기본적인 목표죠.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일 텐데, 7살 친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주차의 수업 중에는 별다른 포인트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라면 이 주차에 아이들이 그동안 3, 4, 5, 6, 7, 8, 9 성장해서 멋진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답을 자기들이 회의로 찾아본다.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게 조금 어렵다라면은 참관 또는 사진 촬영 정도를 해 주셔서 곧 원장님들의 원에 내년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님들이 오실 때 정말 자랑거리이실 것 같아요. 7살 친구들 모습인데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 해결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협의해가는 모습이에요.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원장님들이 담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원의 홍보 자료가 될 수 있겠다. 한번 참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2주차 요청을 거절당할 때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요청한다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6살 수준에서는 요청을 거절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는구나,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요청을 거절해도 괜찮은 거구나 까지를 알았다면, 7살 친구들은 요청을 거절당한 나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건가? 어른들도 쉽지 않거든요. 부탁을 누가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 또는 불친절한 사람,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방법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표현도 꽤 있으실 거군요. 선생님들도 꼭 이 수업 전에는 원장님들께서 이 표현 해주셔야 돼요. 지도서하고 지도서의 QR코드 읽어서 수업 가이드 영상까지 7살 2주차에는 꼭 확인하고 수업 진행하자. 그리고 이제 놀이할 때 매트를 바닥에 깔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매트를 바닥에 깔고 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밟는 용은 절대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지나가면서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 안전사고도 요맘때쯤은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치지 않고 기술놀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이런 점도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시고요. 3주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의 기술,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요. 가정연계가 중요한 주입니다. 이 주에는 원장님들께서 가정연계 실천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의 기술 자체가 원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엄마와 우리 아이, 아빠와 우리 아이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예시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장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 한 주 하시고 그냥 한 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에 있는 가정연계가 어떻게 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가정에서 실천하셨는지, 지난 6월에 함께 하셨던 가정연계 소문장군 이벤트를 3주차에만 다시 한번 열어보시던, 통신문으로 강조를 한번 해보시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자 메시지나 어떤 저희 동신퀴즈 플레이를 통해서 독려를 하시던 가정과의 연계를 꼭 강조해 보시는 3주차가 되셔야 합니다. 수업 후에 그대로 끝내지 않기. 자, 마지막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유연하다, 변화는 알겠는데 유연하다라는 단어, 그 뜻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4주차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팁은 이 수업의 마지막으로 림보놀이가 있거든요. 신체의 유연함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생각의 유연함에서 신체의 유연함으로 마지막에 이제 림보놀이 하면서 끝내는데,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팁 좋을 것 같습니다. 림보놀이를 오히려 쭉 앞으로 끌어다가 도입으로 활용해서, 기술 도입의 도입으로 활용해서 일단 한번 친구들 놀이하고 모여 앉은 다음에 유연하다라는 단어를 앞으로 끌어와서 이해시키고 수업 진행해도 되겠다. 이런 팁을 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선생님들 수업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월 반 5세 융통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실 회의를 통해서 우리 반의 갈등은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굉장히 7살 친구들 멋진 모습이 나올 거고요. 2주차에는 6살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요청을 거절당할 때 건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3주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의 기술은 가정연계가 중요하니 원장님이 한 번 더 3주차에는 가정연계가 되고 있는지 되었는지 확인까지 한번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가정에서 쭉 활용하셔야 되기에. 그리고 4주차 이제 1, 2, 3, 4주차 전체적으로 10월 만 5세 융통성, 앞으로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여러 변화 변수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융통성까지를 4주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11월 9호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3세, 4세는 정직과 양심을 주제로 배우게 되고요. 만 5세 의사소통 세 번째라는 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겠죠.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내 생각을 배제한 또는 물러서기 기술 등의 굉장한 고급 기술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익히게 됩니다. 자, 다음 11월 주제까지 원장님들 알아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정보 한마당. 풍성한 과일은, 추석에는 풍성한 과일이 많잖아요. 풍성한 과일은 결국에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눈 수만큼 줄어드는데요, 원장님. 전 많이 나눠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눠주면 결국엔 얼마 안 남는데, 작은 정보여도 정보는 오늘 지금 들어와 주신 약 800여 명의 원장님께 제가
나눠드리면 곱하기 800이 됩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SNS에 저희 동심이 가진 정보를 지금부터 잘 나눠드릴 테니까 교육 듣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원장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충분히 내 것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도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것 잊지 않으시려면 사진으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정보 한마당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원장님이 지금 파트 1을 끝내셨기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셨을 수 있거든요. 몇 가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여볼 텐데 원장님 채팅창 활용하겠습니다. 채팅하실 준비해 보시고 채팅 준비. 정답을 아시면 채팅창에 바로 적어 주시면 돼요. 네 글자 게임입니다. 제가 네 글자 중에 앞에 두 글자만 보여드리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두 글자를 채팅창에 빠르게 답변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강강 뒤에 채팅. 우와, 진짜 빨라요. 네, 정답은 술래였습니다. 강강 술래. 네, NFFO 굉장히 많네요. 네, 영타를 못 바꾸시고 금방 맞춰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술래 맞춰주셨고, 자, 두 번째 문제는 화면에 뭔가 쓱 하고 지나가요. 원장님 아주 빠르게 쓱 하고 지나가요. 뭔지 아시겠으면 적어주시면 돼요. 자, 나갑니다. 자, 한번 지나갔어요 원장님. 바람. 네, 바람. 바람. 아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원장님. 공기. 아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자, 지나갔고. 아, 부채 아니고 화면을 보세요. 화면. 자, 부채 아니고. 자, 한 번 더 몰아갈게요. 자, 지나갔고. 자, 마지막.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네, 정답 피자였습니다. 피자. 네, 동치 시력이 좋은 원장님들이 빨리 맞춰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글겹 게임. 글자가 겹쳐있는, 피자 이제 그만. 네, 잘 맞춰주셨고. 글자가 겹쳐있어요, 원장님. 이 겹쳐있는 글자가 자세히 보시면 단어거든요. 무슨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김. 그냥 검은색이니까 김. 자, 2단계. 우아한 만남. 네, 바빠요. 빨리 진행해주세요. 3단계. 네. 4단계. 네, 정답이 많이 나왔네요. 네, 정답은 5단계. 감사합니다. 지금 정답을 맞춰주신 원장님 총 3분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DM,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처와 성함 알려주시면 저희가 피자 한 판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까지 활용하셨던 것, 제가 했던 역할을 원장님이나 우리 원 원감 선생님이 진행해 보시고 우리 원의 어머님들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던 또는 이렇게 줌으로 듣고 계시던 우리 원 행사 오프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쓸만한 자료들이거든요, 원장님. 재밌게 금방 하셨고, 원장님들도 굉장히 재밌게 하셨고, 근데 좀 어렵겠는데 하신 원장님 계실 수도 있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게요. 부모님들, 오늘 우리 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요,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네 글자 게임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네 글자의 단어 중에 두 글자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 두 글자와 이어질 나머지 두 글자를 채워서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손을 들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글자 게임은 모두 10문제를 준비했거든요. 10문제 중에서 제가 미리 선택해 놓은 2문제 맞춰주시는 부모님께는 특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풀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해바 뒤에 나오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해바라기. 네, 원장님 지금 문제 맞추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가이드 영상을 보셨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거 너무 활용해보면 좋겠는데요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겠는 원장님들, 못 쓰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지금 보신 가이드 영상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저렇게 쓰라고, 저런 멘트를 하라고 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해당 문제가 자, 방금 보신 자료는 원장님 우아한 만남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해드린 자료가 아니고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사실은 가이드 칭찬해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동심 키즈 파트너 원 운영 지원, 원 운영 관리를 들어가시면 효과적인 원행사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2라고 8월 20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무려 한 달 전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자료고요. 원장님 2가 있으면 1도 있겠죠. 동심 키즈 파트너 원 운영 지원에 오시면 원장님들의 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꾸준하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오셔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일주일에 2개, 3개 업로드되는 글과 자료들을 원장님들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들이 업로드해 주시는 사진도 보시려면 파트너에 한 번씩은 들어오시잖아요, 원장님. 들어오셨다가 우리 원과 해당되는 것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동심키즈 파트너에 있는 원 운영 지원도 함께 봐주시면 원장님들 진행에도 우리 원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효과적인 원행사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2탄과 1탄 묶어서 이 자료만큼은 오늘 교육 후기 작성 이후에 받으시는 우아한 만남 포 제공물에 드릴게요, 원장님. 이 자료는 오늘 교육 제공물로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심 퀴즈 파트너 하루에 한 번은 접속한다. 이따가 후기도 여기에서 쓰셔야 됩니다, 원장님. 자, 다음 정보 한마당. 햇살 나라 어린이집 원장님 오우라는 감탄사. 네, 고맙다. 네, 잘 쓰겠다. 자, 부모교육 예약입니다. 이번 3분기 부모교육 현재까지의 원장님들의 예약 현황을 보니까 1분기에는 3월, 2분기에는 6월이 가장 많았다면 3분기에는 원장님들의 전략적으로 추석이 끼어있는 9월보다는 10월에 더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10월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8월 우아한 만남에서 제가 3분기 부모교육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준비해보자라고 원장님들께 말씀드렸었고요. 9월에 진행하신 원장님들께서 어머님들을 교육 전 틀어주시는 영상 여러가지 형태로 준비하셨습니다. 공연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 또는 영상 편지로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씩 전달해 드리는 형태,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질문이 나와요. 영상 속에서.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약간의 인터뷰 형태, 이런 형태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원장님들께 제가 처음 우분투 교육 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4개월 전과는 요즘 원장님들께서 이제 준비하신 영상들이 굉장히 세련되졌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쭉 막 몇십 명이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고 계세요, 원장님들께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해야 되는지 원장님들이 목적을 아시기에 그 중에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우리 원에서도 성장도 보이면서 원에서의 성장을 쭉 보여주면서 한 명 한 명씩 등장하면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원장님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우리 어머님들의 표정, 교육 들으실 때 하는 사뭇 다릅니다. 정말 흐뭇하게 보시거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 원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만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따라오신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가 원장님들께 요맘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도담 뿌띠 원장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깐 마이크가 꺼져 있었나요? 네. 자, 영상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영상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최소한 3일 전에는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최소한 3일 전에는 저희 지사에 전달을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장님들이 이제 욕심이 점점 생기세요, 영상에. 그래서 점점 영상이 길어지고요. 점점 영상 용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용량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너무 길어도 어머님들은 지루해 하십니다. 내 아이 언제 나오나만 보시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도 안 좋다. 요거 길이와 용량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원에 있는 컴퓨터로 반드시 재생을 해 보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내주실 때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편집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컴퓨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생 자체가 안 되는 영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폰에서만 재생되는 영상도 꽤 있어서 꼭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원에서도 한번 재생을 해 보시길 확인해 주시고요. 정리해 보면 3일 전 너무 크거나 너무 길지 않게 원에서 재생해 보신 후에 보내주시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원장님 다음 정보로 넘어가 보죠. 다음 나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원현관 부착용 현판을 원장님들의 원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원장님이 계시다면 곧 지사에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원장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2021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교육 대상 현판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제작에 들어갔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순차적으로 원장님들의 원에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처음 전달해 드릴 때 원장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또 상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원장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 더 붙이실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셔라. 저희가 수상할지는 모르겠으나 자리를 마련해 두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두 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장님 원에 붙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원은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내는 원이라는 것, 그 인식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판을 우리 원 입구에 붙이시는 것부터 원장님의 2022학년도 준비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 인식의 시작을 위해서 저희가 각 상별로 가정에 전달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도 따로따로 만들어서 원장님들께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아직 가정통신문 소식으로 못 보내셨거나 지난 우아한 만남을 못 들어서 도대체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통합가정문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담겨져 있는 통합가정통신문 새롭게 준비했으니 후기 작성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제공물에 담아드릴 테니까 가정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저희 원에서 어머님, 아버님들과 저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가 2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안 보내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SNS 속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어린이 교실회의를 통해서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배우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배운 우리 7살 형님들 문제 해결력의 기술을 배워봅니다 하고 글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보신 어머님이 댓글로 용기를 내봐, 글로 보아도 진짜 힘이 나네요, 좋은 교육이에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셨죠. 자, 이런 글들을요 원장님 저는 SNS에서 검색해서 볼 때마다 저는 원장님 사실 뭉클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용기를 내봐라는 글을 적은 7살 친구,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신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서 뿌듯하게 마치 내 자식을 자랑하듯 글을 올리신 원장님, 그리고 이 글을 SNS에서 만나신 어머님, 내가 정말 우리 원에 이 아이를 보내길 잘했다는 확신을 가지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가 참 모두에게 다행이다.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만나보자면, 지난달에 제가 원장님들께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만 3세에 시작한 일 끝마치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세 파트로 한 일을 완전히 끝내야 투어놀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수업 잘해 주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고 서로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만 3세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었는데,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계셨고요. 자, 또 다른 선생님 보면 우체통 수업 원장님들께 지난달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우체통 수업 말씀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쿠팡 친구인지 한진 택배인지 우체부인지 구분 잘 못한다 요즘, 우체통을 알려주시면서 우체부가 하는 일과 직접 마음을 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선생님들에게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너무 잘 진행해 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친구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글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등원하며 쪽지에 친구의 이름과 소통 내용을 써주고 누가 볼까봐 우체통에 쏙 넣어주는 친구들, 소통의 문을 열어 전달해주니 답장 보내느라 선생님도 오랜만에 바쁘셨대요.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소통을 해보자. 선생님도 함께 소통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수업 내용은 앞서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원장님 1부에서도 방금 나왔던 우체통이 당연히 가정으로 연계됐겠죠. 원장님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어머님의 SNS입니다. 우체통이 전달된 가정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셨대요. 이번 주 가정 연계는 우편함이라 월요일에 같이 만들고 서로 엽섰었는데 어제 새로운 엽서가 있었다. 백신 접종 2차 완료하고 몸살나서 누워있는데 아이와 남편이 보낸 애정이 느껴지는 엽서를 보았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프지 말아요 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원장님 남편이 이렇게 적었어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원장님, 각시 사랑해요, 아프지 말아요. 자, 원장님 채팅창을 한번 잠깐 활용해 볼까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최근에 언제 받았다.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자, 지금 채팅창 어제, 네, 오늘 아침, 점점점점. 그리고 저게 정답이에요. 점점 없음. 그쵸? 이런 표현을 언제 들어봤다. 각시. 원장님 저희 강신 알죠? 강시. 네, 강시. 각시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그죠? 30년 전. 자,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이렇게 적어주신 원장님들께서는 요 수업이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끝나면 요 우체통을 한 달 정도 가져다가 집에 비치해 두시고,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 지금 들으셨다고요? 네, 거짓말쟁이들 천지시네요 저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 잘 주셨고, 가정에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어머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지난 우분투 교육 6월에 말씀드렸던 우분투 교육에서 가정연계소문 꼭 활용해 보시. 지금 진짠데. 알겠습니다. 원장님 가정연계소문 꼭 활용해 보셔라. 그리고 요거는 따로 말씀드렸던 건데 부모교육용이었는데 요걸 합치신 거죠. 원장님들이 응용력이 정말 대단해 주세요. 이 SNS에 1등이라니 감사합니다. 가정연계 활동 1등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 선물도 있네. 다음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원장님도 비슷해요. 요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제공해드렸던 자료들을 섞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원장님들께서. 지난 2분기 부모교육 주제인 긍정은육의 근간이 되는 아들러 이론을 책으로 보내주시면서
여기 메시지가 안 보이시겠지만 어머님 회상해 보시고요. 실천해 보시라는 메시지 전달 드려요. 이제 원장님들과 소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원장님들께서 제가 처음에는 A를 말씀드리면 반응이 없는 원장님들이 조금 더 많으셨고요. B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 요거 요렇게까지 활용해보자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셔서 A-1, 2, 3, 4, 5 응용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님이라면 정말 매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면. 자, 이렇게 원과 가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다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원장님.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고 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또 원장님들도 혹시 그 소식을 좀 궁금해 하시겠다 싶어서 어머님들만 모이는 의견을 나누시는 공간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원장님. 바로 맘카페입니다. 무수히 많은 맘카페가 지역별로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담아봤고요. 맘카페 속에선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야기 나누어지고 있을까? 원장님들의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원 주변의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 첫 번째 대구맘 365 7월 13일 날 유천동 희동맘님이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1에서 진행하시는 분 계신가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5살 여아인데 저희 아이 배우거든요 라고 했더니 댓글로 저희 아이 해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당연하죠, 원장님. 올해 처음 났으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셨겠죠? 마음에 들어요. 애들 감정 다루는 부분이라 이번 주 분노 조절 너무 좋고 부모 교육도 연결되었어요. 저희 원도 해요. 저희 원도 해요. 맞아요. 저희 원도 해요. 라는 글이 있었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카페죠. 맘스홀릭 파란하늘님께서 저희 원에서 하는 감정교육 너무 좋네요 하고 사진 올려주셨어요. 우리 행복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아이 인성, 감정 배우는데 가정연계로도 해보고 주변에 하는 곳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어머님들께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어머님이 만 3세도 하나요? 저는 원을 옮길 예정인데 고민 중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네요. 수업하는 곳 어떻게 찾나요? 다음 어머님은 내용 너무 참 좋아 보이네요. 저희 원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9월 3일 새클맘, 여기는 성북 동대문 종로 강북 어머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래요. 밍망길음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밍망길음님이 요번에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행복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난이도 원에서 동심에서 나온 우아행 하는데 이사 가 계셔서 너무 아쉬워요. 아이 원에 보내면 가장 원했던 교육이었는데 딱딱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로 배우고 매주 집으로 연계도 너무 좋은데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좀 많이 달린 글인데요. 댓글로 저희 원도 하는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 댓글은 어머 그게 뭐예요? 저도 궁금하네요. 또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원 설명회 가면 알려주나요? 설명회 가보세요. 알려줄 것 같아요. 저희 원도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설명회 가보세요. 저도 하는데 집에 와서 우리 아이랑 이야기 나눌 때 약간 오글거리긴 했는데 귀여워요 라는 소통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표현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기 시작하면 오글거리기도 하거든요. 자, 용광맘, 용인 광규맘, 구슬 신갈동 76님이 신갈동에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는 원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블로그에 어떤 어머님 글 보고 너무 반해서 하고 싶은데 저희 집 주변에 없네요 라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신갈은 모르고요. 거기 옆에 언남동에 무슨 원하고 무슨 원 해요 라고 바로 알려주셨고 또 여기 어머님은 여기 동에요. 여기 원하고 여기 영덕동 여기하고 여기 가시면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오지랖이 엄청 넓으신 어머님은 좋은 건가 보네요. 아이와 잘 맞는 곳 찾으시길 점점점.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월 15일 일주일 된 글인데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꽃송이 송이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수업하는 원 아시는 분 급합니다. 만 4세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수업하는 원 보냈는데 이사를 하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7살까지 보내고 싶네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이제 추천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궁금한 내용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답변 좀요 해서
이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원장님, 많은 맘카페에 더 많은 글들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몇 가지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 자녀의 앞으로 삶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사회 정서 학습을 하는 기관이 우리 지역에 어디 있는지 어머님들이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지고 계시다. 또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우리 원에 찾아오시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원장님, 곧 오게 되실 거잖아요. 우리 원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의 전시의 시스템을 도입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나누셔도 좋겠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맘카페에 이제 주변에 어느 원이 있는지 하는지 물어보셨던 어머님이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9월 9일에 어느 원장님이 9월 8일에 진행됐던 해피북 패키지 교육 후기 중에요. 원장님이 남겨주신 후기예요. 중간 있어 상담 오신 어머님이 그전 다니던 원에서 행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저희 원도 한다니 좋아하시면서 바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보고 원장님들께서 지난 해피북 패키지 교육 후에 남겨주신 모든 후기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원장님, 그 교육 후기 대부분이 동심 덕분이다, 동심이 있어서 든든하다, 내년도 원화모집을 잘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원장님의 고민을 대신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정선 강사 멋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제외하고 원장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 원장님들의 후기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어디에 전시할지 위치를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원 로비에 전시라고 볼거리를 제공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시부터 해두고 교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숙제하겠습니다. 강당에 세팅해 두려고 합니다. 저희 원은 상담실로 들어오시는 길에 실내에 복도가 있는데 그곳에 전시해 두고 부모님들이 먼저 눈으로 확인하신 뒤에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같은 시간에 같은 교육을 들으셨는데 이런 원장님들은 전시부터 고민을 먼저 했구나, 이런 것도 원장님들께서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또 하나, 저희 원은요, 만 2세 친구들 상담 후에 설명회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들께는요, 미리 통신문으로 또 전화로 드려서 2학기 상담 이름을 아예 해피북 상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재원생 상담 반별로 진행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학기 부모 상담 시에 필요하겠는데요. 저희는 원장님들께 신입 원화를 상담용으로 준비해 드렸으나 해피북 패키지를 들으셨던 원장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저거 재원생 상담에도 활용이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 원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앞서 나왔던 재원생 상담과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 1대1에서 소그룹 진행까지 가능하다라고 임사라 연구원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개별 원화 상담에 1대1로 활용해 보겠습니다라는 원장님들의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1대1로 활용해 보겠다는 소그룹보다는. 마지막이네요. 원장님, 만 2세도 행복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영화밤 행복 프로젝트 나온다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1, 2세 상담기법 함께 힌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만 2세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할 수 있나요? 등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원장님, 자, 원장님들께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22학년도에 만 1, 2세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가 도입됩니다. 현재 개발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발 중에 있으니 원장님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만 1, 2세 도입된다. 추석 정보 한마당 원장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정보들을 짧은 시간 내에 쭉 제가 쏟아냈는데요. 동심 키즈 파트너 1일 1접속, 어머님들의 글을 확인하시려면 어차피 들어오셔야 하니 그냥 나가지 마시고 원 운영 지원에 올라오는 원장님들을 위한 글과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기
원장님들이 이제 어떤 영상, 어떤 이벤트를 하셔야 효과가 있는지 아시기 시작하셨으니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영상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용량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인성교육 대상 현판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인식의 시작, 브랜드 대상에 이어서 인성교육 대상 현판 10월 중순에 전달 예정. 네 번째, 부모님들이 원장님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정서 학습에 관심이 많으시다. 다섯 번째, 같은 교육, 같은 자료, 원장님들이 같은 교육을 들으시고 같은 자료를 받으시나 활용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 조금 더 다르시기에 정보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 페이지는 우아한 만남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국 동심지사 가족을 찾아주시고 원장님의 실천이 우리 원의 성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원장님들의 실천을 가장 쉽고 빠르게 도와드릴 동심 전국지사가 원장님 곁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전달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화대상 우아행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들이 채팅창에 조금 있는데 아마도 다음 우아한 만남에서 조금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자, 다섯 번째 우아한 만남, 타이틀은 아직 가제이긴 한데요. 일단은 추수라고 지어봤습니다. 왜 추수인지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쯤이면 해피부 패키지를 활용해 보신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영화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11월에 잡혀있는 마지막 교사교육 내용도 이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마지막 교사교육 내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가정연계, 아이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배움이 필요한 시기인데 연말이 될수록 가정연계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장님. 점점점 어머님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가정연계를 어떻게 다시 올려낼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아한 만남, 날짜를 원장님 아직 못 정했거든요. 10월 26일이나 28일 경에 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저희가 날짜 확정해서 저희 전국 동심지사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틀 중에 하루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장님. 제공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아한 만남 제공물 이수증인데요. 많은 원장님들은 아니지만 일부 원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듣고 있는데 요거 이수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원장님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수증 준비했는데 이번 네 번째 우아한 만남 이수증만 준비한 거 아니고 지난 1, 2, 3회와 3주 전에 임사라 연구원에게 들었던 해피부 패키지 교육 이수증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성함과 날짜 넣어서 프린트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정리해 드리면 브랜드 대상과 인성 대상 통합 통신문 준비되어 있고요. 효과적인 원행사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1, 2 통합해서 동신키즈 파트너에서 원장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묶어서 드리고, 8호 10월 가정 전달용 2분 요약 영상 3종 가정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수증 5종까지 묶어서 제공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원장님, 그럼 이 제공물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는지 이제 아실 텐데, 후기 작성 후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로 연결이 되는 거, 그럼 후기 작성만 아시면 되겠죠? 자, 후기 작성은 어떻게 하신다, 원장님? 정말 쉽습니다. 동심키즈 파트너에 오시면 후기 작성은 바로 됩니다. 교육 후기 작성하기. 강제성은 없지만 원장님, 모든 원장님들의 후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 한 800여 명 원장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모든 원장님들께서 후기 작성하시면 바로 제공물 다운로드까지 이어진다. 동심키즈 파트너 오시면 화면에 제가 떠 있습니다, 원장님. 교육 후기 작성하기 요거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내용에 좋았어요 쓰지 마시고 늘 쓰셨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어떻게 좋으셨고 어떤 내용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우아한 만남이 계속 진행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 다음 달에는 이런 내용도 필요하겠습니다 등등의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도움돼서 쓸 수 있겠다, 활용 방법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요거는
지금 800여 명 원장님들이 동시에 들어가시면 잠깐 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니까 작성 등록하기 누르시면 바로 원장님 어디로 이동돼요? 제공물 다운로드로 바로 이동이 돼요. 후기 쓰시면 제공물 다운로드로 바로 이동이 되니까 후기를 꼭 쓰시면 된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난 특집으로 원장님 진행된 네 번째 우아한 만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할 틈 없더라. 원장님, 지난주에 추석 인사로 풍성한 한가위라는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추석이 지났으니까 풍성한 한가위 아니고 이제 원장님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풍성한 한겨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풍성한 한겨울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한가할 틈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동심도 원장님들과 한겨울 풍성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는 다음 우아한 만남에서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동심연구소 이정선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기 버튼 누르시고 교육장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중으로 오늘 교육 끝나자마자 후기 작성, 네, 제공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후기 작성 꼭 해주시고요. 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오전 중이라 바쁘셨을 텐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후기 작성 빠뜨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아한 만남 짱! 네, 김혜숙 원장님이 또 떨어진 열정이 다시 샘솟으셨다고. 저희 우아한 만남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이번 운영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살짝 흔들리실 때 그때쯤 한 달에 한 번씩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도 원장님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또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네,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원장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달 우아한 만남에서도 많은 준비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심키즈 파트너 후기 작성 원장님 잊지 마시고, 네, 상하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약 먹는 기분입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마음들을 채팅창에만 남기지 마시고요. 원장님 후기창에 꼭 남겨주셔야 제공물 다운로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준비하면서 또 원장님들을 위해서 다음 달엔 또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할까 또 고민 중에 있고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저희 11시 40분에 오전 10시 30분 교육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다른 곳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창원시립 SK 오션뷰 원장님, 저희 연구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네, 제일 처음에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적어주셨어요.
네, 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11시 40분. 오늘 교육은 평소에 한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짧게 1시간 안에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열정을 끌어올리신 우리 평택시립 북창 원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 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오늘 교육까지 한마디 한마디 모두 성경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저희 교육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에 뵙겠습니다. 안녕!